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FAST 2024년에 발표된 OmniCache Collaborative Caching for Neural Storage Accelerators 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현재 캐시가 다양한 곳곳에 다양한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음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기존 저희 시스템에서 호스트 레벨 페이지 캐시도 있고 CPU에 있는 CPU 캐시도 있고 스토리지 안에 스토리지 캐시, NIC 안에 NIC 캐시 등등 다양한 곳에 캐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곳곳에 있는 다양한 캐시들을 모두 한 번에 이제 큐뮬레이티브하게 사용을 해야만 I/O와 데이터 프로세싱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호스트 레벨 I/O 캐시들을 모두 컴바이닝 하는 것을 호스트 레벨 I/O 캐시와 니어 스토리지 캐시를 함께 컴바이닝해서 무언가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CXL 같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런 디바이스 캐시를 캐시 코어런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방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문에서 해결해야 될 챌린지는 이런 니어 스토리지 엑셀레이터를 위한 캐싱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입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기존에 존재하던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 디자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스트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폴라디비, 람다이오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 뒤로 가면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데서 비교하는 이제 대표적인 건 람다이오를 비교를 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커널 그냥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컴퓨테이션 태스크를 오프로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커널을 통해서 페이지 캐시를 확인한다든지 등등의 기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액세스를 통해서 write나 read, compress, write 이런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바로 디바이스로 다이렉트 IO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FS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퓨전 FS를 꼽는데요. 또 이 논문의 저자들이 퓨전 FS의 저자들이고 이 옴니캐시라는 디자인 자체가 퓨전 FS 위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 더 진행되기 앞서서 퓨전 F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퓨전 FS는 이제 I/O와 데이터 프로세싱 시퀀스를 하나의 시스크 오퍼레이션으로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 삼는 거는 예를 들어 레벨 DB 같은 키밸류 스토어들에서 특정 데이터를 쓴 이후에 체크썸을 연산하고 다시 그 체크썸을 뒤에 덧붙이더라. 그래서 이게 I/O 오퍼레이션 두 개 사이에 하나의 컴퓨테이션이 있게 되는 이런 시퀀스를 여러 번 각각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왼쪽의 커널 FS 패스처럼 여러 번의 커널 트랩, 데이터 카피, 메타데이터 카피, PCI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 append checksum write라는 이 하나의 I/O와 데이터 프로세싱 섞여진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걸 통째로 스토리지를 내리게 되면 한 번의 데이터 카피 그리고 한 번의 PCI 코스트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I/O 오버헤드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퓨전 FS의 주된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이 시스크 오퍼레이션을 제공해주는 스토리지를 만들고 또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캐시에서 제안하는 이 기법에서의 컴퓨테이션 또한 이 시스크 오퍼레이션에 기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호스트 FS를 기반으로 한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FS 모두의 단점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니어 스토리지 메모리를 캐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전자 반복에서 라이트가 발생하고 또 뭔가 연산을 할 때 결국 페이지 캐시를 읽어오거나 디램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커널 FS를 타기 때문에 시스템 콜 오버헤드 등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또 페이지 캐시 미스가 나서 메모리를 올릴 때 디바이스와 호스트 간의 데이터 이동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저 스토리지 안에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를 캐싱으로는 지원해주는 기존 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따로 커널을 타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IO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콜 오버헤드 같은 커널 오버헤드는 피할 수 있지만 반면에 무조건 디바이스를 오프로딩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모두 내리거나 연산을 내리면서 여전히 호스트와 디바이스 사이에 높은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디바이스 메모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자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 호스트 기반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 쓸 때 단점을 여러 개 발견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높은 데이터 앰플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왼쪽에 테이블 2를 보시면 이제 RacksDB, MySQL, 디스크 ANN 같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돌렸을 때 블락 사이즈 얼라인되지 않은 I/O 리퀘스트들이 RacksDB 같은 경우에 99.99%까지 육박하고 세 개 모두 9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논 얼라인드 I/O 리퀘스트가 뭔지 제대로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스토리지가 4K 블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1K 리드를 하고 싶은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지 캐시나 스토리지는 4K로 관리되기 때문에 디스크로부터 4K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1K가 반환돼야 되는 이 과정을 unaligned I/O request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데이터 앰플리케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만약 이 니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이 스토리지에 있는 이 디램을 활용을 한다면 이 데이터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컨커런트 IO와 데이터 프로세싱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페이지 캐시 호스트에 있는 페이지 캐시만 봤을 때 이제 여러 스레드들이 계속해서 라이트를 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 이 페이지 캐시가 풀하게 되고 이 백그라운드 이빅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이빅션이 이루어진 동안은 다른 스레드들은 이 라이트 스토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들이 한꺼번에 리퀘스트를 던졌을 때 스케일러블 해주지 못하고 이 라이트 스토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 안에 있는 디램 또한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컨커런트 IO와 프로세싱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다이나믹 앤 컨커런트 프로세싱에 대한 서포트가 없다인데요. 예를 들어 이 KNN이란 연산이 이루어질 때 만약 이 KNN이 호스트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KNN이 가정하는 게 이제 매우 큰 워크로드 파일이라 커널 페이지 캐시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호스트에서 모두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스토리지에서 호스트까지 모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브먼트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이 디바이스에 있는 연산 능력과 메모리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산을 모두 디바이스에 하게 된다면 디바이스의 리소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호스트에 비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또는 디바이스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연산해야 되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옴니캐시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옴니캐시는 니어 스토리지, 호스트 컴퓨트 그리고 그 각각의 메모리를 모두 활용하기 위한 호리존털 캐싱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이 이제 vertical 캐싱, 일종의 티어링처럼 동작하는 경우인데 vertical 캐싱이 아닌 호리존털 캐싱을 한 이유는 vertical 캐싱을 한 경우 티어링처럼 동작할 때 여전히 호스트 캐시에서의 라이트 스토리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한 이 디바이스 캐시가 호스트 캐시보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밑에 티어가 더 용량이 작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 티어링 관리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오른쪽에 호리존털 캐싱, 각각 호스트 캐시와 디바이스 캐시를 접근할 수 있는 이 호리존털 캐싱을 기반으로 옴니 캐시를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옴니 캐시의 각 컨트리뷰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호리존털 캐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호스트와 디바이스 캐시를 모두 활용을 해서 이 블럭 얼라인드 된 데이터 무브먼트를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바이트만 전송하도록 하고요. 또 이 호리존털 캐싱을 이용해서 IO와 데이터 프로세싱이 컨커런트하게 액세스가 가능해지고 다이나믹 오프로딩을 통해서 호스트로 갈 거냐 디바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둘 다 쓸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CXL을 활용하여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우선 호스트 레벨에 있는 옴니 리브가 이제 유저 파일 시스템 쪽이고 옴니 데브가 데브 파일 시스템 쪽이고 옴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옴니 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식스 API를 제공을 하고 유저의 시스템 콜을 인터럽트로 가져와서 인터셉트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옴니 립에 앞서 말씀드린 시스코 옵스 같은 그런 프리디파인된 데이터 프로세싱 펑션 또한 있어서 그로 인해 합쳐주고요. 옴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에 있게 되는데요. 이 옴니 인덱스가 각 파일을 레인지 트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옴니 인덱스를 이용해서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각각
캐시에 있는 그 스테이트를 유니파이드된 뷰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캐시 매니지먼트는 모두 호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각각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 호스트에는 좋은 CPU를 써야 레인지 룩업이나 이런 게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노드 단위가 아닌 각 레인지 단위의 파인 그레인된 컨커런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옴니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질 때 옴니 다이나믹이 이 연산이 호스트에서 이루어질지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나눠서 이루어질지 이걸 결정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니어 스토리지 파일 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일 시스템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진행해 주는데, 이 니어 스토리지 FS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별도의 언급은 크게 없고요. 결국 저 니어 스토리지 FS가 앞서 말씀드린 퓨전 F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옴니 인덱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컨커런트 IO와 프로세싱을 제공하는지를 볼 건데요. 우선 옴니 인덱스가 이 호스트 캐시와 디바이스 캐시를 모두 익스클루시브하게 관리합니다. 그 말인즉슨 호스트랑 디바이스 캐시 둘 모두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정 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호스트 캐시에 있거나 디바이스 캐시에 있거나 스토리지에 있게 되는 이 세 가지 스테이트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레인지는 호스트 캐시에 존재하는 애들이고, 주황색은 디바이스 캐시에 존재하게 되고, 이 틀이 없다면 그냥 스토리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그레인된 이 레인지 락을 이용해서 컴플리트 되지 않은 액세스는 컨커런트하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thread 1이 p write을 제공하고 저 4와 6, 4밀리언과 6밀리언 사이를 접근할 때는 이제 각 레인지 락이 있기 때문에 thread 1은 바로 write 가능하고, thread 2가 12에서 14의 레인지 접근할 때는 그 레인지의 락을 걸어서 접근하게 되고, 해당 레인지를 접근한 뒤 이 연산을 어디서 할지 옴니 다이내믹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의 경우에는 이 옴니 인덱스 자체가 그렇게까지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지 않다. 그래서 1TB 파일에 대해서 인덱스가 최대 128메가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옴니 인덱스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앰플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인데요. 이 옴니 캐시는 니어 캐시 IO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스트가 1K 리드를 제공했을 때 옴니 인덱스를 보고 인덱스 없다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4K를 모두 호스트에 올렸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4K를 디바이스 캐시, 그냥 좀 더 니어한 디바이스 캐시에만 올리고 실제 요청한 1K만 호스트로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PCI를 타는 것 자체는 1K만 타게 되고 4K를 읽은 디바이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내부로 접근하는 것은 레이턴시가 낮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1K 라이트에 대해서 1K 라이트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K 오버라이트다 이러면 동일하게 호스트 캐시에 올리는 게 아닌 디바이스 캐시에만 그 1K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경우에도 이 데이터 무브먼트 자체는 1K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어 스토리지 캐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얼라이먼트 관련된 앰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였고요. 다음은 컨커런트 IO와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트 캐시와 데브 캐시는 호리존탈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라이트가 호스트 캐시를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호스트 캐시가 꽉 차서 백그라운드 이빅션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라이트가 들어오면 그 라이트는 바로 데브 캐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캐시 사이에서 계속 스위칭을 해가면서 캐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라이트 스토리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리존탈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트 스토리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은 콜라보레이티브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호스트 또는 디바이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됐다면, 여기서는 호스트 캐시와 데브 캐시 모두를 사용을 해서 호스트에서 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에서 할 수도 있고 둘 모두에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의 예시는 KNN을 돌렸을 때인데요. KNN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 청크를 읽고 각 데이터 포인트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k nearest 포인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미디어 결과를 보관하기 위해서 각 레인지 노드에 대해서 프로세싱 버퍼라는 게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 read distance nearest k와 predict는 호스트나 디바이스 어디서든 연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모델 드리븐 다이나믹 오프로딩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데이터 레이시오, 즉 호스트 캐시 얼마큼 있는지, 디바이스 캐시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연산이 엑스큐션 될 때 얼마나 호스트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디바이스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 데이터 트랜스퍼 코스트의 경우에는 뭐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스토리지에서 디바이스 캐시로, 그리고 큐잉 딜레이 이제 커맨드를 보내니까 큐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각각의 팩터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다이내믹하게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이 옴니 다이나믹이 각 호스트와 디바이스와 연산이 이루어질 때 각 팩터들을 꾸준히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기존 람다 IO도 비슷한 이런 모델 베이스드 오프로딩을 해야 했는데 그 람다 IO 같은 경우에는 뭐 파셜하게만 어, 이걸 쪼갤 수 있었고 그리고 디바이스 캐시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CXL 인 확장성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 디바이스 캐시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옴니립이 이 각 커맨드를 다시 NVMe 커맨드로 패킹을 하고 디바이스는 그걸 다시 언패킹하고 큐잉해야 되고 이런 등등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XL은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를 호스트 컴퓨터가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CXL 램을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호스트에 매핑을 하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CPU 로드 스토어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킹 오버헤드, 뭐 IO 큐잉 딜레이, CPU 폴링 오버헤드 등등이 사라져서 기존 옴니캐시보다 옴니캐시 CXL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험 세팅으로는 제온 서버와 512GB 옵테인 DC NVM을 백엔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옴니캐시와 퓨전 FS를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퓨전 FS 논문에서도 그랬지만 현재 그 프로그래머블한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구현해서 에뮬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IO 리퀘스트를 위한 디바이스 스레드를 디데케이트 시키고 이 옵테인 NVM이 백엔드이기 때문에 PCI 레이턴시를 모든 IO마다 붙여서 NVMe SSD인 것처럼 에뮬레이션을 하고 그 이런 CSD 안에 들어있는 암코어 등을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CPU 리프리커시를 줄이고 또 메모리 밴드위스 또한 줄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비교구는 크게 3개, 4개인데요. 4개인데요. 우선 커널 FS는 기존 노바를 활용을 하였고 디바이스 레벨 파일 시스템으로는 우선 퓨전 FS를 하나 비교했고 그 퓨전 FS 말고도 퓨전 FS 위에 그냥 일반 유저 레벨 호스트 캐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에뮬레이션을 하였고 그리고 니어 스토리지 디자인으로는 이제 람다 IO를 에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옴니캐시가 IO 오버헤드를 얼마나 잘 줄여주는지를 테스트한 마이크로벤치 실험입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가 1K의 IO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현재는 제가 랜덤만 가져왔고요. 전체 64기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험에서는 각 스레드가 각자 본인의 프라이빗 파일을 사용을 해서 별도의 파일 쉐어링은 없게 되고요. 호스트 캐시 유저 레벨이 앞서 말씀드린 퓨전 FS 위에 유저 캐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이고 그래서 이 호스트 레벨 캐시와 람다 IO 기반은 20기가를 호스트 D램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옴니 캐시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호스트 캐시 그리고 디바이스 캐시가 4기가로 총량은 20기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제 기억으로는 CPU 프리퀀시 조절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랜덤 라이트를 먼저 보시면 노바와 퓨전 FS가 다른 애들보다 성능이 좀 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 2개입니다. 그 이유가 노바와 퓨전 FS는 별도의 호스트 캐시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더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 회색인 호스트 캐시 유저 레벨의 경우
캐시가 생기긴 했지만 이제 라이트 스토리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그 호스트 캐시와 람다 IO를 비교했을 때 람다 IO가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논문에서 이 얘기를 따로 짚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람다 IO는 실제 커널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호스트 캐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커널 오버헤드가 들어가서 성능이 더 낮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왼쪽에 랜덤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1K이기 때문에 그 블락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을 해서 성능이 모두 옴니 캐시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제 같은 실험에서 IO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날 것인가를 비교한 것인데요.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랜덤 옴니캐시가 전체적으로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랜덤 리드의 4K일 때 이제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호스트 캐시가 옴니 캐시의 성능이랑 비슷하고 조금 더 좋은데요. 여기도 논문엔 별도 없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존 옴니 캐시는 이런 4K 랜덤 리드 발생했을 때 이 4K를 아마 데프 캐시를 올린 다음에 다시 호스트를 보내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호스트 캐시는 바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가기 때문에 그 카피가 한 번 더 발생한 오버헤드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요. 라이트 스토리의 경우에는 얼라이먼트가 됐었어도 옴니캐시가 성능이 더 좋은데, 이 이유는 라이트 스토리 발생을 하였고 옴니캐시의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즉 호리젠탈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를 좀 피할 수 있었어서 랜덤 라이트일 때는 항상 옴니캐시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옴니캐시가 데이터 무브먼트와 이빅션 스토리를 줄임으로써 기존 대비 성능을 많이 개선시켰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간단하게 마이크로벤치 레이턴시를 잠깐 브레이크다운 해보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2스레드가 1K 랜덤 라이트를 했을 때고 각 스레드가 private 4GB 파일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파일 쉐어링 별도로 없고요. 우선 보시면 퓨전 FS가 호스트 캐싱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레이턴시가 높습니다. 다 다이렉트 IO로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우선 봐야 될 건 옴니 인덱스의 오버헤드가 전체 12%로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이 큐잉 딜레이를 보면 기존 호스트 캐시 유저 레벨보다 옴니 캐시가 거의 2배 이상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즉 호리젠탈 디자인으로 인해서 라이트 스토리를 피할 수 있었어서 큐잉 딜레이를 많이 줄였고요. 이 IO 프로세싱, 즉 이 데이터 무브먼트 오버헤드가 줄여진 이유는 아마 논블락 얼라인 리퀘스트가 옴니 캐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 IO 프로세싱 오버헤드 또한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옴니 다이나믹의 효과를 보는 실험인데요. 이 저자들은 이제 IO 프로세싱을 하는 리퀘스트를 던집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가 4K 데이터 블락을 읽고 책섬을 계산하고 다시 쓰는 그런 워크로드이고요. 보시면 퓨전 FS 같은 경우에 성능이 상당히 낮고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저자들은 퓨전 FS는 다이렉트 IO로 발생하기 때문에 NVMe 커맨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성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호스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스케일러블 하지만 이제 이미 캐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로 연산을 할 수 있지만 캐시 미스에 대해서는 다시 이 데이터 무브먼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옴니 캐시보다 성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팩터들을 이용했을 때 옴니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옴니 캐시를 썼을 때 이런 IO 프로세싱 리퀘스트를 잘 핸들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CXL 램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개선됐냐를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CXL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 리모트 누마 소켓에 접근하는 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옴니 캐시 다이나믹에 비해서 옴니 캐시 CXL이 랜덤 라이트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CXL 소개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패킹 오버헤드나 IO 큐잉 딜레이, CPU 풀링 코스트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CXL을 활용했을 때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돌렸을 때 어떻게 성능이 보이냐입니다. 왼쪽에 레벨 DB 같은 경우에는 YCSB를 돌렸고 지피한 디스트리뷰션이었고요. 밸류는 512바이트, 40밀리언 키, 32스레드, 그리고
내린 연산의 경우에는 append CRC write와 read CRC인데요. 이제 append CRC write는 이제 맨 앞에 퓨전 앱에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걸로 어떤 데이터 블락을 쓴 다음에 CRC를 계산하고 계산된 CRC를 그 뒤에 write하는 그 시퀀스를 하나의 시스 오퍼레이션 내린 거고, read CR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읽고 그거에 대한 CRC 연산해서 비교하는 그것 또한 하나로 내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A와 F가 이제 write heavy 했다고 하는데, write heavy 했을 때 write 스토어를 피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훨씬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옴니캐시가 퓨전 FS나 호스트 캐시 유저 레벨보다 성능이 좋아진 이유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니어 캐시 IO로 인해 논 블락 얼라이먼트 된 리퀘스트를 앰플리피케이션 없이 처리를 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으로 인해 라이트 스토어를 피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오프로딩을 이용해서 적재적소로 연산을 보냈다. 이 이유 때문에 옴니캐시 성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KNN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이더와 람다어에서도 사용한 워크로드인데요. 다만 인사이더 논문과는 다르게 이 KNN 파일을 128기가바이트까지 늘려서 캐시에 다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흐름이 파일을 여러 샤드로 쪼개고 각 샤드에 대해서 read 그리고 distance 계산 그리고 predict 이걸 하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KNN의 경우에서 퓨전FS가 성능이 더 나오지 않은 이유는 퓨전FS는 디바이스의 낮은 리소스에서 컴퓨터 헤비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호스트의 경우에 컴퓨터는 좀 더 좋지만 이 데이터 무브먼트와 이빅션 스토리 발생했기 때문에 옴니캐시보다 성능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각 모든 컴퓨터 메모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으로 삼았고요. 호스트와 디바이스 캐시를 호리존털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데이터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였고, 그리고 옴니 인덱스 기능을 이용해서 IO와 데이터 프로세싱이 컨커런트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다이나믹 오프로딩을 하였고, 그리고 CXL을 이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